금방 다시 시작될 줄 알았더니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빨리만 돌아온다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게 됐어요. 그래도 또 이번에는 또 연장하면 이제 엄청난 욕을 먹을 테니 이번에는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의 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한 기능이 일단 어찌 됐든 1년 넘게 정지돼 있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한 3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넘게 누적이 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데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는 지금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도라고 한다라면 일부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뭔 소리냐,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많이 올라간 주식들 지금 빠질 거다라는 리포트들 나왔어요. 종목들이 거론이 되면서 네. 특정 종목들이 거론이 되면서 저는 거기에 그 몇몇 한 50% 그 종목 중에 5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라는 이유인데 펀더멘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것에 이제 물론 이제 공매도에 따른 조정도 있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인데 공매도에서는 저는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도는 나는 인정하자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투자 대가 중에 빅터 스테란데오라는 그 투자자가 네. 있어요. 네. 참 주식 그 투자자들을 보면 다 날씬합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그 사람이 뚱뚱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쓴 우리나라의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 첫 장이 그거예요. 룰을 인정하자. 룰을 인정하고 룰 속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룰을 내가 무시하고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일단 하나의 나름대로 그러면 공매도가 긍정적인 룰이냐? 악법도 법이다라고 저는 그 논제로 그냥 퉁치고 싶어요. 네. 어찌 됐든. 공매도가 왜 긍정적이냐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매도 그동안 우리가 2024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기만 했지 못 샀어요. 근데 역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년 내내 팔았던 해는 2014년 유일합니다. 네. 왜냐하면 팔았다 샀다를 하면서 이게 가격 기능 조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매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조정도 있지만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조정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올라간 것을 때린다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것을 사기 위해서는 불안하니까 파생과 연계된 롱숏 전략을 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또 5만 전자까지 빠질 때까지 외국인들 팔기만 했지 못 샀어요. 유일하게. 과거 같으면 보통 많은 그 아이비들이 해외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게 야 6만 전자였으면 받쳤을 거야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으로 충분히 받쳤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만에서 5만 5천까지 기관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에 대한 선취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펀드멘털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HBM 납품 못 하고 있죠. 여전히 삼성전자 지금 뭐 어렵죠. 6만에서 5만 원 갈 때 논리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주가는 20% 가까이 올라왔죠? 15% 가까이 올라왔죠? 그게 바로 그런 수급 논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2차전지 올라오고 있죠. 네. 2차전지가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죠. 저기 전력기 빠지죠. 이게 그동안 전력기가 올라왔고 2차전지는 못 올라왔는데 반도체를 롱숏 전략을 못 치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뭐 제도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하방을 받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저는 3월 30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 선치면은 3월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공매도에 의해서 만약에 그 종목이 빠진다? 저는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그게 그 주가가 빠지는데 뭐 그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되지만 공매도가 안 돼가지고 사야 될 걸 못 샀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공매도도 분명한 시장의 기능인데 이게 잘 안 됐다 보니까 뭐 우회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좀 수급으로 좀 꼬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네, 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많은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도 좋고 네. 운동장이 기울어졌어도 그걸 심판이 네. 제대로 적발해서 호각을 불고 다녔어야 되는데 심판은 어디 갔느냐 뭐 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불만이었는데 심지어는 지난주에 나온 기사는요. 이 공매도 처음에 적발할 때 그때 뭐 외국계 IB 4개가 대표적으로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뭐 역대급 과징금을 뭐 때린다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법정으로 갔어요. 네. 1심에서 지금 현재 졌어요. 네. 그게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IB가 이겼어요 1심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그것도 제대로 증거를 못 잡아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유죄 인증을 받을 만큼 입증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규제의 틀도 느슨했고 그나마 그 규제를 위반했다고 잡아낸 사람도 끝까지 처벌 못할 정도로 느슨했냐라고 하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매도는 있어야 되는 제도고요. 그렇죠.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의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이게 당연한 제도예요. 선진시장으로서는. 근데 그동안 이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의 격에 맞지 않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로 작용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MSCI는 뭐 입도 못 꺼내잖아요. 우리가 이거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된다. 그게 결국에는 수급이라든지 뭐 유동성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저는 당연히 좋게 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종목 공매도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서 해지를 어디로 거냐 쉽게 말하면 롱숏을 어디로 걸었냐면 엉뚱하게 지수에다 걸은 거예요. 지수를 움직이려니까 삼성전자를 거꾸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나 우리 코스피 주식을 맞추려고 봤더니 개별 펀더멘탈 봐야죠. 지수 움직임 봐야지. 이제는 야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해지냐 뭐냐 이래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못 맞추는 그러면 시장에 왜곡이 생겼단 말이에요. 함수를 못 맞추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나마 좀 정리가 되면 종목별 롱숏도 가능하게 빼주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이제 1 더하기는 2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놓고 다시 한번 시장을 세팅하면은 지금은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3월 30일 날 공매도 제기할 때 금융당국의 어떤 뭐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금융당국이 우리가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그랬거든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 국백돈을 적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차입이 됐던 뭐가 됐던 불법. 아니 불법이라는 단어를 금융당국이 쓴다라는 게 한두 번 정도지만 제가 목소리 좀 높이겠습니다. 창피한 일 아닌가요? 불법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댔어요 그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뭐 외국인들은 뭐 무제한이고 개인들은 뭐 받을래 받을 수 없는 거 개인들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 거기까지 나오고 싶지는 않아요. 좋아 우리가 개인 능력이 안 됐어. 근데 그럼 금융당국이라는 게 왜 존재해? 불법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쓰면서 누적적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당연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도 평평하게 똑같이 90일로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차라리 소일구 외양간 잘 고친다라고 하니까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박수 치기 이전에 사과 표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 손해, 보이지 않는 손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치유도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사실은 공매도를 우리가 그동안 몇 번 금지한 적은 있었는데 뭐 사실은 거의 뭐 금융위기급 또 코로나급 이런 어떤 대격변의 시기 때만 사실 아주 한시적으로 그렇죠.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이번에는요 사실 작년 11월 6일 날 금지가 됐는데 그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밤에 결정난 건데 그 불과 이틀 3일 전에 국회에서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둘 다 국회에 들어가서 공매도 안 없앱니다. 이렇게 철도같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그냥 그러니까 좀 의아했죠. 시장에 정말 충격을 주면서 금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무기한이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들이 말할 때 길어야 반기. 그래서 6개월 정도라고 총선 지나자마자는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벌써 뭡니까? 횟수로 치면 1년 4개월, 1년 4개월이 16개월 됐죠. 횟수로 치면 2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시장을 이렇게 운용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어쨌거나 갑작스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풀리자마자 생기는 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공매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왜곡됐던 것들이 바로 바뀔 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준비를 못 했어서 일정한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요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매를 준비하기 위한 물량, 공매 작전을 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롱숏 전략 등등등 해서 기관들은 이미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사실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분들이 그 전략 속에서 사실 무방비로 당하실 가능성이 초반에 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공매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운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허용하는 건 당연하지만 허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덤벼들 만한 그렇게 만만한 투자 전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닐 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 롱에 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에만 네, 패턴을 주로 이제 걸잖아요. 물려도 롱에 물려라. 상승에 이제 패턴을 걸는데 제가 이제 선물을 좀 하면서 선물을 숏을 네. 이렇게 치면 이게 서로 이게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제가 숏 플레이어다라고 한다라면 숏만 보면 돼요. 근데 내 잔고 중에 어떤 건 어떤 거 숏 그러니까 야 주가는 올랐으면 좋겠다, 주가는 빠졌으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이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좀 잘 안 된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다가 그게 휴지 조각이 되면 10,000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000원이 쇼키즈가 나와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100만 원, 1,000만 원 주가가 그렇죠. 이론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반등 주면 쇼커버링이 확 들어와 버려요. 네, 맞아요. 개인들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나도 공매도를 한번 숏을 쳐볼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나온 몇몇 종목들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아니면 1년 내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숏을 한번 쳐볼까? 나도 된다라고 하니?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매도와 관련된 그 매도와 관련된 책은 우리나라에 2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저자가 쓴 거고 하나는 외국 저자가 쓴 게 있는데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복현 감독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시스템이 연배가 됐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 99% 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안 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까지 불법 공매도도 왜 못 잡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잡았다. 그리고 NSDS 시스템 등등에서 내부 통제와 네, 맞습니다. 거래소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도 이중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다 잡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 좋다 이거예요. 한국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주가 조작이니 각종 회계 부정 이런 게 없어야 되듯이 불법 공매도라는 말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감독 당국이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매도가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발표가 됐을 때 월요일 날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전지주들이 죄다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상한가 본가에 갔었어요. 그걸 화요일부터 빠졌어요. 네, 저도 그때 3개인가 뭐 잠깐 보고 있었는데 그 종목 3개가 다 그냥 시가부터 그냥 그렇죠, 맞아요. 상한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약간 그래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정치적인 개미 투자자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 공매도를 금지시켜주면 자신의 인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한 거 아니냐는 추측도 굉장히 그런 많았었거든요. 얘기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았죠. 2차 전지의 중심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랬는데 그조차도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6개월이라는 그 약속도 못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대형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코스피 중에서 LG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이 통하는 주식들이거든요. 시가총액 또 상위 종목들이고 더군다나 LG엔솔 같은 경우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때는 시가총액 2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밀렸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없어도 되는 변동성을 안 키워도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전에 올랐던 것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었냐가 아니라 펀드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됐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때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죠. 2차전지에 대해서 저도 그 2차전지 얘기하면서 몇 가지 저 신상에도 변화가 올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방송에서 쫓겨나는 분위기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제 구구절절한 변명 없이 진짜 말하는 대로 불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또 가서 뭐 운동장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영주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